1982년 9월 10일 밤 미국 시애틀의 한 평범한 호텔 914호 문 앞에서 현지 경찰들이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대답이 없자 경찰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열린 문 안쪽, 그곳은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눅눅한 카페트 위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고, 방구석에는 한 여성이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고, 드러난 팔과 다리에는 시커먼 멍 자국과 함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담뱃불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초점이 풀린 눈으로 경찰을 바라보던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믿기 힘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미스 코리아입니다. 저는 납치당했습니다. 미국 경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의 여신이 왜 이 먼 시애틀의 험한 호텔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것일까요? 다음 날 미국과 한국의 신문 일면은 이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이모 양, 미국서 납치 감금. 하지만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분노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파헤칠수록 그녀가 썼던 금빛 왕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납치인가? 동반 도주인가?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1982년 전 국민을 뒤집어지게 했던 미스 코리아 이복순의 위험한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미제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작합니다. 1982년 9월 10일 시애틀 경찰에 의해 구조된 여인의 이름은 이복순, 당시 27세였습니다. 그녀와 같은 방에 있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남자는 한희승, 당시 28세. 경찰 조사실에 앉은 이복순 씨의 진술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비극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희승이 칼을 들이대며 그녀를 협박했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빼앗은 것도 모자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미국까지 끌고 왔다는 것이었죠. 시애틀에 도착한 뒤에도 호텔방에 갇혀 입에 담지 못할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사관들을 놀라게 한 건 그녀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전과자와 제 발로 미국까지 왔겠습니까? 이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 본토를 강타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납치, 미국 호텔에서 극적 구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 일면을 도배했습니다. 사람들은 흉측한 담뱃불 자국이 남은 그녀의 팔다리 사진을 보며 분노했고, 파렴치한 납치범 한희승을 당장 처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경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중대한 국제 납치 사건으로 보고 한희승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철창 안에 갇힌 한희승은 억울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납치라니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도망친 연인입니다. 피를 흘리며 구조된 미인 대회 출신 여인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남자. 914호 호텔 방 안에서 벌어진 그날의 진실은 시작부터 거대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철창에 갇힌 한희승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팀에 전혀 뜻밖의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흉악한 납치범으로 모는 이복순의 주장이 완벽하게 조작된 소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이미 깊은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문가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자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에서 같이 밤을 지새우며 미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납치범이 어떻게 여자와 함께 비행기 표를 끊고 나란히 앉아 기내식을 먹으며 태평양을 건너겠습니까?
한희승의 주장에 따르면 이복순의 몸에 남은 멍과 상처들은 납치의 흔적이 아니라 미국 도착 후 벌어진 격렬한 부부싸움의 결과였습니다. 낯선 땅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기대했던 화려한 미국 생활이 아닌 초라한 호텔방 신세가 되자 이복순이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복순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닥칠 사회적 지탄, 유부남 혹은 연인과 야반도주했다는 낙인이 두려워 모든 상황을 강제 납치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의 피 묻은 증언과 가해자의 당당한 반박 사이에서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던 경찰은 곧 두 사람 모두가 숨기고 싶어 했던 치명적인 공통의 범죄를 찾아내게 됩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진술 중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서류, 즉 여권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1980년대 초반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라 여권 발급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 시절 이들이 들고 있던 여권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복순과 한희승이 사용한 여권은 본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여권을 훔치거나 빌린 뒤 사진만 본인들의 것으로 정교하게 바꿔치기한 사진 교체식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당시의 허술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타인의 신분을 빌려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었죠. 여기서 수사팀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한희승에게 협박당해 강제로 끌려온 납치 피해자라면 어떻게 피해자가 직접 위조 여권용 사진을 찍고 그 여권으로 출국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납치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공항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위조 여권이라는 범죄를 함께 저지르며 출국했다는 사실은 이복순의 강제 납치설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여 한국을 탈출했다는 동반 도주의 가능성에 훨씬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복순은 울먹이며 반박했습니다. 한희승이 위조 여권을 미리 준비해왔고 자신은 그저 시키는 대로 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공항에서도 옆에서 칼을 든 것처럼 위협했기에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미국에 오려 했던 두 남녀. 이제 수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이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미스코리아 이복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가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수사팀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미의 사절단인 미스코리아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증거라며 과거 미인 대회 기사가 실린 신문 스크랩까지 제출했습니다. 1982년 당시 미스코리아의 위상은 지금의 아이돌 스타 그 이상이었기에 시애틀 경찰도 그녀의 말에 예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스코리아 주관사에 확인을 요청했던 수사팀은 곧 당혹스러운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복순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된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에 빠졌습니다. 미스코리아를 사칭한 사기꾼인가? 라는 의심이 뛰어오를 때쯤 수사팀은 그녀의 사진과 1982년 5월 서울 예선 참가자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진실의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대회 기록지에 적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이복순이 아닌 이윤정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나이를 27세에서 22세로 무려 5살이나 속여서 출전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미스코리아라는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1982년 미스코리아 서울 대표로 선발되었고 본선 대회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인기상까지 거머쥐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전국이 주목하던 미스코리아였죠. 하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이름과 나이, 신분을 모두 세탁했습니다. 이복순 혹은 이윤정. 그녀는 왕관을 쓰기 전부터 이미 거짓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인 대회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가 왜 그토록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녀의 비밀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던 남자 한희승의 정체는 무엇인지 수사의 칼날은 이제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한국 여성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면 이 정도 남자는 만나야 한다는 공식에도 완벽히 부합되는 인물이었죠. 한희승은 바로 그 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 세련된 양복 차림, 그리고 미국에서 가스 스테이션을 여러 개 운영한다는 그의 배경은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만한 백마탄 왕자 그 자체였죠. 하지만 수사팀이 그의 뒤를 캤을 때 드러난 실체는 왕자가 아닌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강도, 폭행, 밀항 등 화려한 전과를 가진 추악한 상습 범죄자였던 것이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떠도는 신세로 살고 있는 떠돌이 전과자 남성, 그것이 한희승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위조 여권으로 한국과 미국을 수차례 불법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한희승은 미스코리아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이복순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이와 이름을 속여 왕관을 썼다는 약점을 쥐게 된 그는 그것을 빌미로 협박하는 대신 함께 미국으로 가서 신분을 세탁하고 인생 역전하자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은 이름도 나이도 바꿀 필요가 없는 진짜 여왕이 될 수 있어. 한희승은 이복순의 허영심과 불안이라는 빈틈에 독을 뿌렸습니다. 사실 그는 미국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불법 체류 노동자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단지 이복순의 미모를 이용해 미국 현지에서 또 다른 한탕을 노리려 했던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허울뿐인 미스코리아와 가짜 사업가, 두 사람의 위태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화려하게 타올랐지만 시애틀의 차가운 호텔방에 도착하는 순간 그 불꽃은 시커먼 연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9월 초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이복순의 머릿속에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며 상상했던 미국은 화려한 조명과 끝없는 기회가 넘치는 땅이었죠. 하지만 공항 문을 나선 순간부터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희승이 그녀를 안내한 곳은 번듯한 사무실이 있는 주유소도 정원이 딸린 넓은 저택도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어둡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삼류 호텔 914호실이었죠. 호텔방의 낡은 문이 닫히고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한희승은 쓰고 있던 왕자의 가면을 가차없이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가짜 여권들을 꺼내더니 이복순의 눈앞에서 비웃듯 흔들어 보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주유소 사장? 재미교포 사업가? 그런 건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어. 나도 너처럼 위조 여권으로 간신히 들어온 불법 체류 노동자일 뿐이라고. 이제 여기 가짜 여권들은 다 태워버려야 해. 우리는 이제부터 이름도 신분도 없는 유령으로 사는 거야. 알겠어? 이복순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분 세탁을 통해 미국의 상류층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려던 그녀의 아메리칸 드림이 단 한마디에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져 울부짖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한희승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82년 미스코리아 본선 무대에서 수만 명의 박수를 받으며 빛나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차가운 호텔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날 밤 호텔 914호는 인간의 광기가 소용돌이치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희승은 이복순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옷을 찢어발기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그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에 대한 분풀이를 하듯 그리고 미스코리아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여자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가학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피우던 담배를 이복순의 하얀 팔과 다리에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미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고운 피부에 시커먼 화상 자국이 낙인처럼 찍힐 때마다 방 안에는 찢어지는 비명과 처절한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복순은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이승이 술에 취해 잠시 방심한 틈을 노렸습니다. 그가 잠든 새벽녘에 목숨을 걸고 호텔 전화기를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미국에 연고가 있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알리는 절박한 비명.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복도에는 무거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들 앞에 드러난 것은 첫 장면에서 보았던 그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헛된 허영심과 한 남자의 추악한 사기극이 맞부딪혀 빚어낸 가장 비린내 나고 처참한 미국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8년 전의 영광은 간데없고 그곳에는 오직 거짓과 폭력에 짓밟힌 한 인간의 비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화려한 왕관을 꿈꿨던 두 남녀의 운명은 비참하게 갈렸습니다. 1982년 가을부터 시작된 재판은 미국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본토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저울은 어느 한쪽의 손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범죄 공모자라는 복잡한 신분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정의 심판대에 선 이복수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이승의 폭력에 굴복한 가련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과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억압을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그녀가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자신의 비극을 압축한 상징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제가 예뻤던 게 죄입니까? 저는 그저 세상을 몰랐을 뿐입니다. 화려한 불빛에 이끌린 불나방처럼 저는 제 아름다움이 만든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법원은 이복순에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 및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스코리아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법정에서는 오히려 허영심의 눈먼 범죄 가담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왕자를 연기했던 전과자 한이승에게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그가 이복순을 속여 미국으로 유인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다뱃불을 사용하는 등 잔혹한 가혹 행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감금 및 폭행, 그리고 이복순과 마찬가지로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한때는 함께 태평양을 건너 인생 역전을 꿈꿨던 동지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등에 칼을 꽂으며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발버둥치는 비루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죠. 두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은 시애틀의 낡은 호텔방에서 시작해 미국의 차가운 교도소 창살 안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복순이 썼던 가짜 왕관과 한이승이 내밀었던 가짜 황금 열쇠는 그렇게 법정의 증거물로 남겨진 채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1982년 시애틀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 소동은 결국 두 남녀의 씁쓸한 구속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 초기 대한민국을 분노케 했던 미스코리아 납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표제는 시간이 흐르며 욕망이 빚어낸 공동의 비극이라는 본질로 서서히 바뀌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남자의 폭력이나 한 여자의 가출로 정의할 수 없는 1980년대라는 시대가 낳은 기형적인 자화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복순 씨가 미국 경찰들 앞에서 내뱉은 "저는 납치당했습니다라는 말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한이승의 폭력에 진 피해자였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쌓아올린 미스코리아라는 가짜 성벽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납치 프레임 안에 가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고 유부남 혹은 전과자와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그 화려한 왕관은 영원히 박탈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이승은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번듯한 재미교포 사업가를 흉내내며 신분 상승을 꿈꾸던 여성들의 허영심을 사냥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친 덫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미스 코리아라는 트로피를 손에 넣으면 자신의 비루한 인생도 금빛으로 변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피 묻은 담배꽁초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1982년 해외로 나가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시절, 사람들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낙원이 있을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그 환상은 이름과 나이를 속이게 만들었고 급기야 타인의 신분을 빌려 국경을 넘는 범죄마저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세운 낙원은 단 하룻밤의 폭력 앞에서도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어야 할 미의 여신이 왜 시애틀의 뒷골목에서 피를 흘려야 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복순 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과연 순진해서 속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욕망을 위해 범죄에 발을 들인 공범일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이토록 모호한 사건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돌을 던져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틀의 무게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스 코리아, 재미교포 사업가 같은 거칠애가 사람의 본질을 얼마나 쉽게 가리는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화려한 배경이나 직함만 보고 그 사람의 진실된 얼굴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1982년 미스 코리아 시애틀 납치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1982년의 안개는 거쳤지만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안개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눈을 가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홍영웅의 사건 파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